조금 더 앞으로 나오면 여기 안 보이고 뒤로 빠져. Ciao tutti. 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진선입니다. 네, 저희가 이 비디오 만드는 이유는 저는 이제 이태리 산지 7년 차 하고 언니는 몇 년 살았었죠? 5년? 5년 살았어요? 오래 살았구나. 이분도 5년 차였었는데 이태리 산 언니들이 알려준다. 소매치기 예방법 두둔. 근데 저는 사실 7년 동안 살면서 소매치기를 한 번도 안 당했어요. 대박. 아, 진짜? 저는 한 번도 안 당했어요. 본 적은 있어도 우리 얼마 전에 볼려는 아트페어에서도 어떤 아줌마가 할아버지 부축하다가 그치. 소매치기 당한 거 본 적은 있어도 저는 한 번도 안 당했어요. 너 너무 좋은 존에 살아서 그런가? 먹으면서. 아, 진짜? 네. 아, 나는 소매치기 얘기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대박. 정말 웬만한 거 다 떨리는 분. 진짜. 나는 너무 자만했어. 그게 문제였던 거. 근데 이제 진선 언니의 일화를 말 그대로 썰을 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소매치기 타겟이 되는가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맞아. 우선은 우린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타겟이 됩니다. 저희도 타겟이 되는 건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넘버원 어디서 두리번 거리지 말 거. 진짜로 두리번 거리지 마시고 막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배낭 메고 오지 마세요. 호텔 막 예를 들면 이제 백패커여가지고 짐을 맡길 데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요새 세상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기차역 또는 호텔에 소정의 금액, 예를 들면 기차역 같은 경우는 5유로 5유로면 한 6시간 반나절 잡아주고요. 뭐 호텔 같은 경우도 한 5유로에서 10유로 주면 짐을 다 받아줍니다. 그게 오히려 갖고 다니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낭을 앞으로 메고 계시는 분들 근데 길에서는 괜찮은데 특히 대중교통 이용할 때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때 이제 앞으로 맨다고 해도 사람이 붙으면 맞아요. 이렇게 흔들리면서 누가 뭘 해도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봤던 이탈리아 사람은 그 버스 안에서 이제 헤드 이렇게 드는 걸 있었는데 이제 정강이 밑으로 내려가지고 아예 그냥 바다 손 안 닿게. 그렇게 사람 많을 때는 그게 최고인 것 같아. 머리 위로 드는 건 좀 웃기니까. 머리 드는 건 힘드니까. 아예 바닥으로 싹 내려버리니까 못하더라고. 왜냐면요, 그 흔히 말하는 칼빵이라고 하죠. 앞으로 이렇게 배낭을 맨다고 해도 내 시선은 가방 밑에 볼 수 없어요. 맞아. 여기는 이 소매치기 애들이 어린애들부터 어른까지 정말 그치. 노인까지 하고 반지르르하게 입고 다닙니다. 오, 진짜 너무 그때도 로마에서 엄마가 백팩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니. 근데 이제 심지어 그 소매치기 한 여자애들 꼬맹이들 있죠. 구찌 쓰고 있어. 아,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못하는 거지. 특히 이 기차역 같은 데서는 약간 어떤 사람들은 투어리스트인 척 하려고 이 가방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고 에스컬레이터 바로 뒤에서 그러니까 배낭 메고 있으면 바로 뒤에서 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 말 시키고 꼬맹이 같은 애가 밑에서 째버리면은 이제 모르는 거지. 앞으로 맨다고 해서 능사는 안 해. 우리가 약간 80년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19년입니다. 여기 소매치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연예인 이렇게 무리들이 와서 이제 촬영 도중에 소매치기가 일어날 뻔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것도 수법이 다 똑같아. 이제 종이 같은 거 내밀면서 막 쌀라쌀라 하면 모르니까. 저 봤었던 것 같아요. 그거야. 딱 핸드폰 밑으로 이제 치고 빠지기. 자, 우선은 넘버원 이거는 블로그에도 많이 얘기돼 있는 건데 뭐 어디 가던 간에 뭐 유니세프 어쩌고 저쩌고 유니세프 어쩌고 저쩌고 사인해달라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사인 종이를 드림과 동시에 시야를 블럭하고 펜을 드림과 동시에 당신의 손은 펜에 묶여 있습니다. 그 동시에 집시 한 4-5명이 달라붙어서 다 빼가요. 근데 다 빼가고 나서 경찰을 불러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찰은 1,000만 원 이하는 안 움직여. 그렇다고 해서 5천만 원 1억도 안 움직이는데 외국인한테는. 예를 들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는 감사하게도 되게 부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자기 나와바리라고 하죠. 그 소매치기도 자기 구역이 있대요. 말이 처음 듣는데. 저 밀란에서 친구에서 이렇게 좀 좋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이 유학생들 특히 잘 들었어요. 소토르노라고 이제 레지던스 카드를 할 때 경찰들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한 명을 친하게 지내면 나중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지? 얘기하고 인싸 용어 뭐 얘기하고 하차 하와이유 한 웃어주고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경찰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털렸을 때 그 경찰도 어떤 경찰한테 얘기하면 대부분 그 전화를 관할하고 있는 경찰은 누군지 안돼요. 소매치기를?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협박을 하던가 아니면 친하게 해서 경찰한테 얘기를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잘하면. 잘하면. 진짜 그거는 한대 될 때. 근데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런 동네. 근데 예를 들면 막 로마 콜로세움 한복판 안에서는 B. 그거는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찾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편히 놓고 짜이츠 뭐라 그러죠? 뭐 했다 그러잖아. 연초에 나쁜 일 생기면 액땜 너무 큰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귀중품 갖고 다니지 마세요. 카메라도 포토그래퍼님이 아닌 이상 카메라 굳이 요새 핸드폰들이 너무 잘 돼 있지 않나요? 근데 핸드폰도 이제 어떤 사람이 밀라노 와서 지하철을 탔대. 근데 왜 한국 사람들 몰라. 이건 세계 전 그걸 수도 있는데 그 옷핀으로 걸어놓는 거 있지. 안 열리게. 근데 그렇게 해도 털린 거야. 못 비는 거 뭐. 그냥 필요 없어. 제가 봤을 땐 순삭. 그분들은 직업이에요. 그렇게 프로페셔널이란 말이야. 무엇보다도 옛날 어떤 말에 작정하고 당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작정하고 소매치기를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뭐 유튜브에 뭐 옷핀을 걸어 놓는다, 뭐 핸드폰에 용수철을 해놓는다, 그거 알잖아. 그거 방지 용수철. 근데 진짜로 다 잘라가지고. 털으려고 핸드폰 잡고 뛰면 그 용수철 끊어집니다. 그냥 자기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언니도 여기서 5년 살고 저도 7년 살지만 항상 가방 배에다 둬요. 그것도 저는 절대 큰 가방 갖고 공공시설 이런 데 안 가요. 특히 오픈되어 있는 건 절대 안 돼. 제가 쓰는 가방 보여드릴게요. 지금 약간 저는 언제나 이런 클러치를 많이 이용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 하고 뭐 탈 때 항상 이렇게 이러고 잡고 있어요. 꼭 내 손을 내 가방에 잡고 있어.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지?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들고 있어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는데 나쁜 존에 가면 밀라노에 있어. 나쁜 존에 한번 집에 가다 버스를 그걸 안 타도 되는데 빨라 거기가 가는 길이. 그래서 탔는데 이탈리아 사람 있어. 근데 거기는 흑인이랑 아랍 사람들이 많은 사는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정류장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밖에 있던 흑인이 와가지고 아줌마 목걸이를 이렇게 들고 끌고 갔어. 그냥 안 뺏기려고 아줌마 소리 지르고. 근데 결국엔 털려갔지. 그런 일도 내 눈에 앞에서 벌어지는데 작정하고 달려들면은 못해요. 그 뭐지? 정말 이태리 이걸 대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 얘기하기 전부터 이미 한도 끝도 없는데 우선은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 뭐지? 복대? 복대도 복대 필요 없어요. 복대 필요 없어. 복대도 위험해. 요새는 동양 사람들이 복대 하고 있는 거 다 알아가지고 이게 모서리 가지고 칼 가지고 배 이렇게 드셔본대요. 오우씨 무서워. 근데 뭐 1대1이면 뭐 이길 수 있다 쳐. 근데 그렇게 한 명을 이렇게 노릴 때는 보통 무리가 그것도 흑인이나 이렇게 건장한 청년 4-5이 한 명을 타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2인 1조로 움직이니까 이제 만약에 트람이나 버스 탈 때도 널널해도 이제 타면서 이렇게 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고 뒤에서 이렇게 밀면서 훔치더라고. 하고 이 훔치면서 이게 주고 이 사람이 그 2인 1조 1 넘버1이 범인으로 몰릴 때 2번이 이미 내리고 그 상황이 없는 거예요. 없어지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중품은 안전한 곳에 맡겨놓고요. 호텔에 놓으면 좋고 호텔 그 락 있죠? 거기나 아니면 가방에 넣고 터미널 이런 곳에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털리는 순간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랜드마크 하면 와 이러면서 느릿느릿하게 걸을 때 그때 근데 사람들이 랜드마크도 사람이 많아. 부딪히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없어져 있어. 그때가 가장 위험하지. 왜냐면 너나 나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봐도 빨리 지나쳐야 되는 장소인 걸 아니까 빠르게 지나치는데 저희는 땅만 먹고 비둘기피 한다고 막 하는데 보통은 이제 천천히 구경하면서 이렇게 슬럭슬럭 할 때 이제 이렇게 딱 가져가는 거지. 치면서. 그래서 절대 에코백 여성분들 에코백 들고 오지 마세요. 오픈돼 있어. 자크 없는 거 위험해. 에코백 뭐 손 넣다가 남의 손 같이 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처음에 유학 와서 이제 두부 보러 가자. 내가 지하철 내려가지고 딱 올라가는데 너무 목이 말라. 가방에서 올라오는데 손이 부딪혔네. 내 가방인데 손이 부딪혔. 순간 내가 생년분. 뭐지? 약간 이렇게 돼서 뒤로 봤더니 이제 집시 이러고 있는 거. 이러면서 하고 저 그런 적 있다 한번. 슈퍼에 비 오는 날이어가지고 슈퍼에 우산 쓰고 그 카운터에다가 우산을 내리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 자기 우산이냐 이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우산이라고 해도 내 우산인 줄 알았어. 여기는 다 통해요. 핸드폰 테이블에 올려두지 마세요. 현지인 아닌 이상 그럴 때 구걸하다가 그냥 가져가는데 그 가져가는 현장을 잡아도 내 건 줄 알았어. 그렇게 된다니까. 그때 나는 심지어 그 한창 채식백 있지. 채식백 자크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열고 닫기가 불편해. 대부분 열고 다니는데 한국에서는. 근데 그걸 내가 초창기 때 메고 다니다가 지갑이 요만한 거였는데 이제 지갑 이렇게 했다가 좀 쎄한 기분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번 털려봤겠다. 자신감이 뿜뿌되는 상태에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진짜 그래가지고 없는 거야 지갑이.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자 내 지갑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 잃어버린 게 있어. 야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러더니 내가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던지고 가는 거야. 저 생각해보니까 일화가 많이 있네요. 제가 털린 거 아니고 제 친구가 우리 신발 가게 가고 있었어요. 푸드라커 있잖아요. 신발 하고 있는데 제 친구 갑자기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저가 오도방정 What? 문 닫으라고 제가 그 스토어 키퍼들한테 지금 이거 닫혔으니까 지금 이 상황부터 아무도 못 나가게 하라고 했더니 막 찾더니 걔네들이 집시 몇 명 집시인지도 몰라. 왜냐면 워낙 옷을 번들이하게 잘 입고 있는데 발로 이렇게 탁탁탁 쳐가지고 저쪽 구석에 코너에 있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 그냥 내려놓고 구석으로 밀어버리더라고. 그런 적도 나 친구도 같이 살았던 친구인데 이제 지갑이 없어진 거야. 근데 이제 보통 2인 1조 팀으로 움직이니까 빼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한테 던진 거야. 버스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없어 네 지갑 없는데 약간 이렇게 버린 거지. 근데 그 집시 애들이 보통 18살 미만이에요. 그런 소매치기를 하는 애들이. 진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잡아서 경찰서에 간다고 해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미성년자는 그러네. 처벌이 불가항력이라서 걔네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고 경찰분이 걔 집까지 경찰차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 걔들 잡아서 소리친다고 해서 뭐 해결될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정신 똑똑히 차리고 하는 수밖에 없어. 컨트롤할 수 있는 사이즈의 가방. 남성분들 주머니에 뒷주머니 하시지 마시고 조금 창피하시더라도 조그만한 가방, 크로스백 메고 다니세요. 아니면 그냥 오늘 필요한 카드나 금액 조금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맞아요. 아니면 여기 밑에. 저 가끔씩 여기다 핸드폰 넣고 다니거든요. 요즘 핸드폰 안에도 지갑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조금만 들고 다니는 게 나은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처음에 유학 가서 6개월쯤 됐을 때 아무 일 없어 너무 자신감 넘치잖아. 그때 백팩을 메고 있었어. 멍청하게. 백팩 삐. 알잖아. 이제 사람 붐비는 곳에만 조심하면 되고 내가 사는 거주 지역이고 학교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백팩을 메고 심지어 내가 버스 기사 근처에 있었어. 다 뒷좌석이 다 보였고 몇 명 없어. 10명 총 타봤자 버스 안에. 근데
내 뒤에 어떤 아줌마 서 있었는데 딱 그냥 힐끗 보니까 왜 되게 털 달린 옷 입고 되게 부티가 잘잘잘 이렇게 부츠도 막 이렇게 되게 좋은 거 외관에 속지 마세요. 진짜. 그래서 너무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는 처음엔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 민폐라고 생각하잖아. 그때도 그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있더니 계속 학교 가는 길에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내릴 쯤 되니까 어떤 필리핀 아줌마가 너 가방 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제서야 아니 다 훔쳐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무도 신경 남의 일에 그런 건 절대 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헐 보니까 아이패드가 없었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아이패드 아이디 떠다닌다는 거기에 기록에. 아직까지 누가 쓰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냥 내 그 아이디 등록된 것만 있고 위치는 이제 걔네들이 이제 껌이지. 다 해버려가지고 없고 그렇게 해서 또 아이패드 한번 잃어버렸어. 이태리 사람들 안 도와줘요. 뻔한 수법인데도 안 도와줘요.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진짜. 눈 앞에 보이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게 난 너무 어이가 없네. 저도 이런 일화가 한 번 있었는데 차 렌트하시는 분 조심할 점. 저랑 제 친구랑 학생 때 이제 패브릭 샵에 갔어요. 그 원단 시장에 가는데 친구 차가 판매? 차 번호판. 차 번호판이 오스트리아인가 스위스, 그러니까 이태리 판이 아니에요. 하고 차에 탄 애가 한 명 동양인. 어쨌든 여자 2명이 있으니까 좋은 타겟이죠. 차도 좋았어요. 벤츠였거든요. 근데 이제 원단 가게 도착 한 블럭 전에 갑자기 누가 저희 빨간불이 멈춰있는데 누가 이렇게 윈도우를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더니 너네 타이어 빵꾸 났다고. 진짜? 오토바이 탄 아저씨가 뭐지? 했는데 저는 사실 안 열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 친구가 뭔지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알았어 했는데 완전 타이어가 바람이 다 빠진 거야. 그래서 그 오토바이 탄 아저씨가 저희 주차하는 것까지 도와줬어요. 공용 주차장 찾아가지고 주차하는 거 도와주고. 너 그 아저씨 의심스러워 아니야? 도와주고 이제 이거 타이어를 빵꾸를 뗄 수 있는 기계가 트렁크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놓고 이렇게 해서 너 여기 앉고 너 이거 미터기 보고 있어. 그래서 저랑 제 친구는 수군에 앉아가지고 미터기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나 오토바이 다시 파킹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랑 제 친구랑 얘기했죠. 아저씨 너무 고마우니까 100유로라도 주자. 근데 아저씨가 한 5분이 돼도 10분이 돼도 안 와. 그래서 아저씨 우리 도와주기 싫었나 보다. 그래서 걔한테 제 친구한테 우리 이거 어떻게 하지? 바람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해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연락을 해봐. 해가지고 걔가 앞자리 간 순간 날아간 거지. 다 없었어? 가방에 들고 튄 거야. 저는 이런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털렸거든요. 저 항상 크로스백이에요. 근데 제 친구는 레이디 디올 한정판 하고, 그때 우리가 이스터 부활절 전이어가지고 세상에. 그 다음날 제 친구가 출국하나 그랬을 거예요. 여권, 크레딧 카드, 돈 뽑아놓은 거 다 털린 거예요. 세상에. 근데 더 웃긴 거는 한낮이었어요. 오후 1시쯤? 주위에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됐구나. 근데 이태리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그거 뻔한 수법이야. 진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제 친구 울고 있고 우리가 폴리ция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정말 아무도. 그래서 견인차 우리가 부르고 진짜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다소 짠한 시나리오예요. 네, 2인 1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이태리 친구가 얘기하는 게 니들 거기서 찌른 게 아니라 멀리서부터 니들이 타겟이 돼서 보니까 칼로 이만큼 짠 거예요. 이게 뚫은 게 아니라 저기서 우리가 잠깐 시간을 멈췄을 때 칼로 째버리고 이 바퀴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아저씨가 우리 주차비도 내줬어. 그래서 판은 다 짜져 있었어. 네, 판은 다 짜져. 2인 1조. 이 아저씨가 우리 이렇게 디스트랙트 할 때 다른 사람이 가방 들고 튄 거지. 충격적이다. 그래서 렌트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있으시면 무시하세요. 차가 안 굴러간다. 오케이. 그럼 차를 사이드에 주차를 해주시고 문 잠그시고 기존품 다 챙기고 기존 다 챙기시고 이렇게 내려서 확인하시고. 대박.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와 충격. 이 얘기는 처음 들었어. 하고 이 당한 친구가 또 당했잖아. 참. 이거는 왜 어제면 그 취리였어요. 스위스.
정말 안전한 도시잖아요. 근데 안전하기만큼 또 사람들이 마음을 놓는 곳이죠. 근데 결국 관광지는 거기 관광지 아니었어? 치리 관광지라고 할 수도 좀 있는데 애매하죠. 치리는 관광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차를 주차했는데 이제 삐빅하잖아요. 삐빅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다른 리모컨으로 그 시그널을 막아버려요. 그럴 수도 응. 있어? 이거 막아버려가지고 차가 안 잠기는 거야. 그래서 한번 다 점검해봐야 되는구나. 잠겼는지 체크했어요. 무조건. 아 대박. 삐빅한 순간 이거 여기서 시그널 튕겨나게 몰랐어, 해가지고 그러고는. 안에 있는 거 다 들어갔어. 아 끔찍해. 그때 또 이 친구 여권이랑 다 틀렸습니다. 운전면허 다 틀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어디서 돌아올 때 밀라노 돌아올 때. 네, 그래가지고 문제 안 됐어? 대사관에 연락한 거죠. 대사관에 연락했는데 이제 그 임시 면허증, 임시 뭐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오케이 하고 차 키를 주고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경찰 말 운전면허증 없으시지 않느냐. 운전 못합니다. 그러면 차 그래서 그 공중전화 찾아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친구 와가지고 자기 집까지 운전하고 그 스위스 안에서 그 대사관에 가서 임시 운전면허증, 임시 여권 받아가지고 밀라노로 온 거예요. 맞는 말이긴 네, 한데 맞는 말인 면허증이 거죠. 없는데 그 상황에서 울고 저희는 그때 한국에 있었어가지고 되게 많이 울었다. 그때 엄청 울었어요. 어떡해. 별별 일이 다 있지. 그치. 근데 나도 할 말은 아니지만 이분은 카메라 밥벌이 하는 근데 내가 보통은 이제 왜 혼자 사진을 찍으러 가니까 바다 이런 데 가면은 너무 튀지 않게 허름하게 입고 간다 그래. 가방도 진짜 초허름. 그냥 타겟이 난 놀러 왔다. 근데 난 돈이 없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여주려고 화장 안 하고 그냥 물 한 병 이렇게 딸랑 들고 그냥 가방. 어쨌든 우린 타겟이 어떻게 할 수? 근데 그때 내가 갔던 도시가 산레모 이탈리아 그 국경 프랑스 국경 쪽에 있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근데 그때 내가 기억해. 내가 있었던 때 이제 중국인 부부랑 나밖에 없어 시내에. 근데 이제 첫날에는 그냥 또 허름하게 또 입어서 쪼리 신고 그냥 그래서 카메라 가방은 시내에서 대신 안 꺼냈어 카메라. 그리고 그냥 구경하고 다시 바닷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똑같이 그냥 다 똑같았어. 첫날, 둘째 날. 근데 둘째 날 내가 시내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카메라를 꺼냈었거든. 그리고 그걸 봤었나 봐 누가. 그리고 이제 똑같이 또 바닷가 가가지고 잠깐 이제 카메라 이제 가방 다 집어넣고 그냥 되게 허름하게 나 그냥 비치 와서 그냥 누워 있으려고 왔다. 심지어 나는 비치 타월도 들고 있었거든. 어깨에 걸고 그러면서 다 놔두고 잠깐 이제 발 담그고 바닷가 이렇게 물장구 치고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근데 몰랐어.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야. 그리고 해 다 지고 막 이제 집에 가자. 너무 피곤하다. 다 찍어 할 거 다 했다 나는. 그리고 이제 딱 일어서는데 가방이 너무 가벼운 거야. 갑자기 왜 슬픈 예감을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엄청 많이 했어. 그때는 진짜 너무 놀랬던 게 산지 3개월밖에 안 됐어. 맞아요. 할부도 안 끝난 그게 상황이었고 심지어 최신 최고급형 다 그 싸잘라서 전에 카메라 바꾸려다가 돈 아낀다고 좀 세이브 하고 마음 먹고 렌즈부터 시작해서 이제 압박 찬스니까 모든 걸 다 때려 넣은 거지 카메라에. 그 좋은 그 마크 4에다가 그냥 렌즈 그냥 이제 빨간띠 둘러가지고 그냥 모든 그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찍은 사진 그때 찍은 게 제일 다 좋았는데 그때 찍은 거 다 날랐어. 그리고 남은 건 화상 입은 내 가슴과 피부. 그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 진짜 뻥안 치고 6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었어. 바위 위에. 내가 너무 놀래서. 근데 카메라 가방을 심지어 에코백 그냥 진짜 허름한 거지. 다 물이랑 지압을 다 넣어놨는데 카메라만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예 몰랐던 타겟이 거지. 됐던 거야. 내가 그 가방 자체가 없어졌으면 그때도 찾았을 텐데 카메라만 없어지고 핸드폰 지갑 다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때는 그런 감사하다는 생각을 못했지만 가방 통째로 잃어버렸으면 나는 밀라노에도 못 오지 오고 못했어. 연락할 사람 돈도 없고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거든. 한국도 아니니까 누구 아는 사람한테서 엄마한테 계좌번호 이렇게 알려서 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뻥져가지고 6시간 동안 저 일렁일렁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런 멍청한 잘 그때 기억나요. 아니 언니가 여행 갔는데 약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예상 분위기가 쎄한 이 스토리가 있어서 언니 무슨 일 있었어요? 뭔 일이요? 왜냐면 그건 언니가 그리고 그날인가는 그 다음날 일어나 돌아오는 걸로 돼 있었어. 근데 좀 더 있더라고. 맞아. 그래서 언니 뭐 하세요? 뭐 해야 돼? 나 카메라 누구 훔쳐갔어. 아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왜 너무 슬프면은 헛웃음이 나잖아. 진짜 너무 당황하면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순간에 이렇게 스치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가방을 들면서 확인을 못 해보겠는 거야. 그 가방을 체크하는 동시에 나는 멘붕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막 정신없이 혹시 바위 사이에 떨어졌는지 다 뒤진 거야. 그래서 내가 핸드폰이면 이해하는데 카메라가 떨어졌는데 머리살이 어디냐고. 큰 카메라가 그리고 내가 너무 막 이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일 있냐고 됐어 나 모르겠어. 어차피 못 찾아. 어차피 내가 거기다 번호를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일정은 다 예약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여행 갔는데 마침 이제 그때 남자친구랑 헤어진 친구랑 같이 일정이 돼 있었던. 그래서 그 친구가 둘이서 술 시켜놓고 가만히 니스 바다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놀자. 먹고 마시고 엄청 재밌게 놀다가 다시 갑자기 둘 다 아무 말 없이 침묵. 기복. 조울증이 왔다 갔다 둘이서. 그리고 또 잃어버렸지. 그래도 너무 그때 카메라 바캉스여서 밀라노 돌아와서도 이제 카메라 샵들 다 문을 닫아서 기억나. 구매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이제 레벨 다운 시켜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홍콩에서 오는 거라서 2주 홍콩에서 오는 거라서 2주였는데 우리 여행 그때 다 빼고 그냥 롱스토리 쇼 되게 힘들었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길거리에서 난 살면서 지갑, 핸드폰 잃어버린 적이 없다. 소매치기. 근데 큰 거 아이패드, 카메라. 여러분 웬만하면 명품 같은 거 들고 오지 마시고요. 들고 와도 자기 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늘 이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안테나는 한 30% 이상은 내 가방, 핸드폰에 가 있어야 돼. 맞아요. 왜냐면 저희는 습관이 돼가지고 맞아. 솔직히 말하면 걷다가도 쎄한 느낌 들면 바로 맞아. 이제는 바로 왜 그때 나 백팩 메고 아이패드 잃어버리고 나서 충격이 한 일주일 갔었거든. 처음 잃어버리니까 또 어렸을 아이패드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딱 슬픔과 분노에 차있을 때 그때 또 백팩이었어. 백팩 갖고 이제 잃어버릴 게 없고 이제 주머니에 이제 지갑 조그만 거 이제 바꿔가지고 조그만 걸로 주머니에 다 넣고 다니니까 그래서 지하철 이렇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내 자크 소리를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귀에서. 그래서 이 삐삐삐 야이씨 돌아가지고 이러니까 여자가 놀래가지고 갑자기 담배 물고 있다. 나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그랬죠. 여자였어. 바로 내 뒤에서 담배 물고 이렇게 열고 있었는데 이제 천천히 열면서 내가 그가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 있는 목을 상태라서 쫄라버려야 돼. 이씨 이러면서 잡았지. 멱살 잡아 그 담배로 그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저는 어쨌든 간에 좀 제 생각에는 한 100유로, 200유로 더 주고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한 곳에 살자라는 취지 사람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건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좀 안 좋은 지역에 산단 말이에요. 나도 그때 한 1년 친구랑 집 상태는 진짜 좋았는데 약간 이제 외곽 근처 이런 쪽이었어. 근데 거기를 지나가려면 빠른 길로 가려면 안 좋은 지역을 지나가야 됐던. 어디서? 그때 나 파스투 거기 살았었거든. 근데 빨간 선이라서 금방 가잖아. 그래서 위험해요. 외곽으로 나가서 차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그 집 컨디션은 완전 최신식이었어. 심지어 이제 한국처럼 바닥에서 열이 나는 대박. 그런 시스템이었거든. 그래서 지금이라면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들어간 거였는데 집 상태는 너무 좋은데 이제 거기를 이제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가야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 유학생들이 조금 저렴한 곳에 사는데 다른 데서 유학도 해보긴 했는데 특히 밀라노는 위험해요.
정말 저처럼 센터 살고 막 나가면 경찰이랑 여기는 맞아. 뭐지 그 군인 경찰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아닌 이상 심지어 그때는 우리 왜 나 친기조르났다 살 때는 너네 집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서 한 20분? 아, 맞아. 새벽에 여자 3명이서도 2명이서도 나 혼자 집에 갈 때도 있었잖아. 맞아요. 거기는 진짜 아니야. 거기는 안전한 지역. 여기는 약간 안전한 지역, 위험한 지역이 크게 떨어졌어요. 나눠져 예를 들면 있어서. 이 길이 있으면 이 길 바로 반대편은 위험한 지역. 여기는 안전한 지역 나눠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긴 하지. 저 그리고 왜 너가 말한 대로 진짜 밤에 그런 지역에 혼자 있다가 돈이 그냥 이제 죽지 않게 되는 건 감사하지만은 돈을 그때는 다 있는 대로 다 주는 게 낫고 맞아. 근데 그걸 대비해서 조금만 들고 다니라는 거지 내가. 맞아. 그리고 카드는 그냥 안 알려주면 되는 거야. 부셔버려 그 앞에서. 알겠어. 카드는 정말 뭐 나갈 때 크레딧카드는 전화해서 바로 블록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데비카드, 체크카드 맞아. 추천해드려요. 사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싸우지 말고 다 줘요. 왜냐면 현금 다 줘버려. 저 여기 밀라노 유학 1, 2년 차 때 어떤 다른 한국 여자 있었는데 걔는 조그맣고 예쁘장한 여자였어요. 구석으로 모아서 칼빵 해가지고 핸드폰이랑 다 내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칼을 배에다 이렇게 대요. 속수무책. 어떻게 그러지?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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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옛날 몇 년 전에 한국 남자분 한국 남자분 유명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여기에 나빌리오라는 곳이 있어요. 나빌리오라는 홍대 같은 약간 곳인데? 홍대 같은 곳인데 위험해요. 어쨌든 밤되면- 젊은이들이 놀고 맞아. 있는 거고 우선은 여러분 왜 새벽 1시간 넘은 한 3, 4시쯤에 집에 걸어옵니까? 택시 타세요. 택시 타세요. 걸어 다니고 그런 곳에 걷지 마세요. 걷다가 한 남자 5명한테 습격 벽돌로 머리 맞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타겟이지만 남자들 타겟 크게 돼요. 어쨌든 타지에 나왔을 때는 누가 봐도 관광객이고 모르는 거 뻔히 보이고 무섭잖아. 밤 되면 내가 모르는 지역에 그 아우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타겟인 거야. 그들한테는. 우리 공통을 아는 제 친구 한국 남자 있잖아요. 제 친구는 걸어 다니다가 그 와인병으로 뒤통수. 위험해요, 여러분. 귀중품 웬만하면 컨트롤 되는 만큼만 갖고 다니시고 그렇다고 해서 바보같이 호스텔에 돈을 두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발.